이번 시간에는 탐색기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기다 그러면 탐색기에서는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대부분의 작업을 탐색기에 다 할 수 있어요. 컴퓨터에 설치된 디스크 드라이브, 제어판, 응용 프로그램, 파일이나 폴더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우리 탐색기입니다. 파일이나 폴더다 그러면 이제 파일이나 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 특정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을 하거나 복사하고 이동하고 삭제하고 이름 변경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정 파일이나 폴더의 속성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탐색기에서도 어떤 특정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전부 다 실행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드라이브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수행한다 그랬는데 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디스크 검사라든지 디스크 정리, 디스크 조각모음, 포맷, 그리고 속성 확인,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연결도 시킬 수 있고 끊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디스크 드라이브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수행한다. 그 탐색기에서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탐색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파일이나 폴더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것 중에서 내가 어떤 특정 항목을 찾겠다라고 해서 검색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탐색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로가기 아이콘도 우리가 생성을 할 수 있어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바탕 화면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탐색기 안에서도 전부 다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바탕화면에 보면 휴지통 있죠? 그 휴지통도 우리가 탐색기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탐색기에 보면 휴지통도 있고 제어판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거의 대부분의 작업들을 탐색기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오는 게 이제 탐색기에서 할 수 있는 것 찾아라, 없는 것 찾아라 해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니까 그 내용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윈도우 7하고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윈도우 7에서는 우리가 윈도우 탐색기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윈도우 10에서는 파일 탐색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탐색기 실행하는 방법들이 윈도우 7하고 윈도우 10에 세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통해서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탐색기에서는 컴퓨터에 이제 파일과 폴더를 계층, 트리 구조로 표시를 전부 다 해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계층 구조, 트리 구조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위에 이제 아버지가 있죠. 그 아버지 밑에 내가 있는 거고 동생이 있습니다. 또 내 밑에 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동생 밑에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그 아이들이 또 결혼해서 또 애를 낳으면 그 밑에 또 자식들이 있는 거죠. 이런 구조를 보고 트리 구조, 계층 구조라고 해요. 우리 컴퓨터에서는 이제 C 드라이브가 맨 위에 상위단에 있을 때 C 드라이브 안에 있는 폴더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C 드라이브 안에 들어있는 폴더들이요. 그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가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안에 또 다른 폴더가 있고 또 다른 폴더가 있다. 그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가 존재하더라. 해서 이렇게 트리 형태 구조를 가지는 게 우리 탐색기입니다. 탐색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 부분이 이쪽 부분, 탐색창, 그리고 오른쪽 부분, 파일 영역 해서 크게 이 두 군데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주로 사용하는 곳이 작업 공간이 여기에요. 탐색창하고 그리고 파일 영역이요. 탐색창은 컴퓨터에 들어있는 모든 폴더들을 전부 다 표시해줘요. 싹 다 표시해주고요. 그곳에서 내가 특정 항목을 선택했다. 그럼 그 항목에 해당하는 폴더나 파일 같은 것들을 파일 영역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좀 더 크게 해서 같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구조 먼저 볼게요. 맨 위에 보게 되면 뭐 창 조절 단추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소 표시줄도 있습니다. 주소 표시줄은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경로를 나타내 주는 것이 주소 표시줄. 그리고 메뉴 모음도 있어요. 여기 보면 파일이다, 편집이다, 보기다, 도구다, 도움말이다 해서 메뉴가 있죠. 이 메뉴는 일반적으로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우리가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눌렀을 때 이 메뉴가 표시가 되고 다시 메뉴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사라지고 그렇게 돼요. 이거를 또 우리가 고정시켜 놓을 수도 있어요. 아예 표시가 되게끔 고정시키는 방법은 요 바로 밑에 보면 도구 모음 있죠. 이 도구 모음에 구성이라는 도구 모음이 있어요. 이 구성이라는 도구 모음을 누르면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메뉴 모음을 내가 선택을 해주면 이 메뉴가 계속 항상 표시되게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 모음 끝에 가서 보니까 보기 단추라는 것도 있죠. 이 보기 단추는 요 파일 영역에서 파일들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 그거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해서 뭐 자세히다,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간단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게 보기 단추요. 그리고 이제 왼쪽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탐색창. 아까도 얘기했듯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폴더들이 다 표시가 된다 그랬어요.
탐색창에 표시 안 되는 거는 파일이에요, 파일. 여기는 모든 폴더가 다 표시가 되는 곳이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뭐 바탕화면을 찍었다라고 했을 때 그 바탕화면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 파일 영역에서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들을 전부 다 싹 다 보여주는 곳이 이 파일 영역이요. 탐색창하고 파일 영역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런 스크롤바가 있는데 이 스크롤바 근처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지금 이 그림처럼 이렇게 양쪽 화살표가 나와요. 그때 이제 마우스로 왼쪽 버튼 꾹 눌러서 드래그해서 이 창 크기 조절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세부 정보 창 하고 있죠. 이 세부 정보 창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 드라이브나 폴더, 파일 있죠. 그런 것들과 관련된 속성이 표시되는 곳이에요. 속성이 표시되는 곳이고 파일 영역에서 내가 만약에 드라이브를 선택했다. C 드라이브다, D 드라이브다 그런 걸 선택하게 되면 사용된 공간,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전체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정보들이 요 세부 정보창에 나타나요. 그리고 폴더 같은 것들을 내가 선택하게 되면 수정한 날짜가 표시가 되고요. 내가 이 파일 영역에서 특정 파일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파일의 크기라든지 만든 사람, 수정한 날짜 그런 것도 표시가 됩니다. 그게 이제 세부 정보 창이요. 그리고 상태 표시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곳 12개 항목을 선택했습니다라고 여기도 있고 써 있네요. 요 맨 마지막 요 부분을 보고 상태 표시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만 더 볼게요. 자, 여기 앞에 즐겨찾기 앞에 보게 되면 까만색 삼각형이 있죠. 요 삼각형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하얀색 삼각형 표시가 있어요. 자, 얘가 서로 의미하는 게 달라요. 까만색 삼각형은 내가 하이 폴더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처럼 다 보여줬다라는 얘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얀색 삼각형은 내가 뭔가를 더 가지고 있어요. 하이 폴더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아직 안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까만색 요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이제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전부 다 이 내용들 다운로드 바탕화면 최근 위치 요게 다 숨어버려요. 그리고 하얀색 요 삼각형을 클릭하게 되면 까만색으로 변하면서 이 문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폴더를 다 다시 화면에 보여줘요. 해서 까만색 삼각형은 나는 하이 폴더 가지고 있는데 다 보여줬다. 화면상에 다 보여줬다. 그 표시고 하얀색 삼각형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탐색창에서 만약에 뭐 D라는 알파벳을 입력했어요. 그럼 D로 시작하는 게 지금 여기 있죠. 해서 D를 누르게 되면 D로 시작하는 폴더 중에 첫 번째 폴더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선택이 돼요. 내가 만약에 P를 눌렀다 그럼 P도 이쪽 부분에 없죠. 그래서 P로 시작하는 얘가 선택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키보드에 영어를 누르게 되면 그 영문자로 시작하는 폴더 중에 첫 번째 폴더로 자동으로 이동이 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거 있어요. 크기 조절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탐색기가 있을 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탐색창 그리고 여기는 파일 영역 해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사이 경계선에다가 내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좌우로 드래그해서 창 크기 조절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탐색창 왼쪽 부분 얘기하는 거죠. 모든 폴더가 다 나타나는 이 탐색창에서 삼각형 요 모양은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가 있다. 하이 폴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삼각형을 클릭하게 되면 까만색으로 바뀌죠. 까만색으로 변경이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폴더를 전부 다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까만색 삼각형 같은 경우엔 내가 얘를 누르게 되면 흰색 삼각형으로 변경이 되는데 화면에 보여줬던 모든 하이 폴더가 숨겨져요. 숨겨지면서 이제 모양이 바뀌는 거. 요 까만색은 하이 폴더까지 표시됐다. 내가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그 얘기죠. 그리고 탐색창에서 내가 키보드 영문자를 누르게 되면 그 해당하는 영문자로 시작하는 폴더 중에 첫 번째 폴더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더라. 그리고 세부 정보창 하고 있죠. 세부 정보창은 우리 속성이 표시되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택한 드라이브가 됐던 폴더가 됐던 파일이 됐던 이런 것들의 속성을 표시해 주는 곳이 세부 정보창. 파일 영역에서 내가 만약에 드라이브를 선택했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를 선택하게 되면 사용된 공간 그리고 사용 가능한 공간, 그리고 전체 크기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폴더를 선택했다 했을 때는 이제 수정한 날짜, 폴더가 최근에 언제 수정되는지 그 날짜를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탐색기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탐색기 구성 요소에서는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그리고 홈그룹 그 두 가지를 위주로 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즐겨찾기 바로가기 하고 나왔습니다. 즐겨찾기 바로가기라는 거는 우리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그런 즐겨찾기랑 유사한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상에서 즐겨찾기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자주 방문하는 그런 홈페이지에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 개체, 해당 개체로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우리 즐겨찾기다. 즐겨찾기에 만약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때 그 순서 우리가 변경할 수 있어요. 만약에 즐겨찾기에 내가 추가를 시키고 싶다, 뭔가를 추가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폴더가 됐던 라이브러리가 됐던 드라이브가 됐던 이런 것들을 탐색창에 즐겨찾기 영역으로 그냥 드래그만 해주면 추가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제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 항목을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거기서 바로가기 제거를 클릭만 해주면 그냥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예요. 라이브러리다 그러면은 얘는 이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 만약에 뭐 A라는 폴더에 사진이 있어요. B라는 폴더에도 사진이 있어요. C라는 폴더에도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내가 A라는 폴더, B라는 폴더, C라는 폴더에다가 내가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특정 사진을 찾을 때 세 군데 다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이 라이브러리라는 곳에다가 A라는 폴더, B라는 폴더, C라는 폴더를 사진으로, 그림으로 내가 등록만 시켜 놓으면 이 세 곳에 있는, 이 세 군데에 있는 사진들을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한 곳에서 보면서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가상의 폴더를 얘기해요. 라이브러리에는 실제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A라는 폴더, B라는 폴더, C라는 폴더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등록을 시킨다 그랬죠. 그냥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연결만. 그래서 실제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일이 저장된 그 폴더를 그냥 연결만 해서 그냥 한 곳에서 다 보여주는 거다. 사진이 됐던 음악이 됐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폴더들을 하나씩 찾아다니지 않고 라이브러리에 등록해서 보면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문서가 됐던 음악이 됐던 사진이 됐던 비디오가 됐던 이런 라이브러리를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이런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추가하거나 삭제를 시킬 수 있는데 새로 추가하는 라이브러리에는 반드시 폴더가 있어야만 파일이 됐던 하이 폴더가 됐던 이런 거를 복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폴더가 없다 그러면은 파일이나 하이 폴더를 우리가 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라이브러리에는 최대 50개의 폴더를 포함시킬 수 있다. 라이브러리에는 최대 50개 폴더를 포함시키는데 이 50개 폴더 안에서 또 다른 폴더를 생성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폴더를 추가시킬 수 있어요. 하나의 라이브러리 안에서만 50개로 개수 제한이 정해진 거고 그 50개 폴더 중에 특정 폴더를 내가 선택해서 폴더를 더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이 됐던 폴더가 됐던 이런 거를 삭제하면은 원본 위치에서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라이브러리에 이제 포함된 폴더를 제거해도 원본 위치에 있는 파일 폴더는 삭제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가지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얘가 뭐냐?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냐 아니면 포함한 폴더냐 그 차이예요.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하면 삭제가 되지만 포함된 폴더를 제거해도 원본 위치에 있는 파일 폴더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하나의 라이브러리에 요 부분이요. 하나의 라이브러리에는 최대 50개의 폴더를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 포함된 거는 제거해도 원본은 삭제가 안 된다고요. 근데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 있죠. 폴더 안에다가 내가 또 파일이나 폴더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은 거는 원본 위치에서도 같이 삭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에서 보고 정리할 수 있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창에서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파일들을 정렬해 버리면 해당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파일들은 어디 폴더 소속이냐 그거랑 구분 없이 정렬 기준에 맞게 전부 다 정렬해서 한 곳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줍니다. 라이브러리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홈그룹이요. 홈그룹은 한글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2대 이상의 컴퓨터가 있을 때 그 2대 이상의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파일이 됐던 프린터가 됐던 이런 거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보고 홈그룹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 만약에 컴퓨터가 2대가 있다. 그랬을 때 그 2대의 컴퓨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을 시켜요. 어차피 집에는
인터넷이 하나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의 인터넷을 서로 나눠 쓰기 때문에 그것들을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을 시켜요. 연결시켜서 파일이 됐던 폴더가 됐던 그런 것들을 두 대 컴퓨터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홈그룹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A라는 컴퓨터가 있고 B라는 컴퓨터가 있어요. 이 두 대를 내가 연결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컴퓨터에서 내가 홈그룹을 만들어요. 나머지 이제 B라는 컴퓨터에서는 그냥 홈그룹에 참여만 그냥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생성을 하고 얘는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서로 홈그룹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메신저 같은 데서 방을 만들고 사람들이 참여를 하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컴퓨터 전원이 꺼져 있거나 절전 모드, 최대 절전 모드가 됐든 그냥 절전 모드가 됐든 이런 상태다 그러면은 홈그룹에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용 중일 때만 이제 홈그룹에 이제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홈그룹 만들기, 홈그룹 참여, 홈그룹 나가기 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얘네들 홈그룹도 지정할 때 전부 다 어디서 한다? 제어판에서 하더라. 제어판에 홈그룹에서 전부 다 만들고 참여하고 나가고 다 하더라. 그리고 내 컴퓨터 내 PC요. 내 컴퓨터 내 PC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을 전부 다 표시해 주죠. 표시해 주고 각 구성 요소를 전부 다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게 컴퓨터 내 PC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다. 그러면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자원을 확인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게 네트워크입니다. 연결된 자원을 확인한다 라고 하면 얘는 어떤 것들이 서로 공유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프린터를 공유했는지, 폴더를 공유했는지, 폴더 중에서 어떤 폴더를 공유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뭔가 공유를 해주고 싶다. 내 폴더 중에 하나를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은 해당 폴더에서 공유를 선택하면 또 네트워크 이 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탐색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라이브러리하고 홈그룹은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